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해야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일견 타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북한의 지도자들은 핵을 포기했을 때 자신들은 사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가다피에나 이라크의 후세인이 핵을 포기하고 IAEA한테 모든 사찰까지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형돼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고 경험한 북이 자신들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압박도 중요하지만 핵을 포기하더라도 자신들의 국가가, 자신들의 정권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의 선언과 달리 북한의 안전보장, 평화협정 문제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비핵화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 국제사회가 압박을 하려면 중국과 러시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군사적 수단으로서는 미국이 하겠지만 제재로서는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적대로 만드냐 이거죠.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한쪽에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에 자기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상대로 한 사드 미사일 방어망 체제를 글로벌 체제를 배치하면은 누가 신이 나서 북한 제재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을 하다. 이것은 왜 지금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공동선언으로 사드 반대를 이야기하고 이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썰렁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로 결단을 해야 된다. 정말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압도적 압박을 하려면 사드 배치 문제는 저는 유보시키고 이 공조를 확실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라크 전쟁은요. 제가 직접 이라크 바그다드에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전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이었지만 이라크전을 반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반대했고 미국 사회에서도 이미 이라크 전쟁은 조작된 정보에 기초해서 대량 살상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로 기초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레이션, 로키드 마틴 같은 미사일 회사들만 돈 벌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이 IS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테러가 확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북한테 우리가 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핵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5천 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전 세계 핵무기의 9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북한테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면 적어도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을 안 가진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선제 공격하게 하지 않겠다. 적어도 우리가 핵으로 너희들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줘야 핵을 안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고 너는 핵 가지지 말아라. 이런 불평등한 조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요한 것은 핵의 선제 공격, 즉 first use, no first use, 핵을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는 그 정책을 오바마 대통령이 한번 시도했는데 미국의 모든 국회의원들, 보수적인 언론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포기를 했거든요. 적어도 핵을 가진 나라는 핵으로 공격받으면 보복 공격은 할 수 있겠지만 핵으로 공격받지도 않았는데 선제 공격을 하는 정책을 취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핵을 안 가지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적어도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해도 자신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국제적인 안보 체제를 육자회담이나 주변 강국이 진지하게 합의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ICBM을 갖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의 본토가 전쟁터가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베트남이든 한국 전쟁이든 이라크든 간에. 그런데 미국 본토에 전략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딱 세 개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이 됐습니다. 러시아, 중국은 미국과 국교가 수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통제가 됩니다. 미국과 국교를 수립이 하는 적대적인 나라 중에 미국 본토에 ICBM을 쏘아 올린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이것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해서 뭘 타결하든지 하지 않으면 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은 견디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합의했던 것처럼 압도적인 그런 최대 맥시멈 프레셔와 함께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뭘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의아할 텐데 도대체 그런 가난한 나라, 우리 GDP의 45분의 1이라 그랬습니까? 40분의 1이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에서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뭘 퍼줘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경제 제재가 들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SLBM까지 개발한 나라가 됐을까? 근데 저는 이게 태용호 공사의 저는 증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망명한 태용호 공사 말씀이 이들은 오히려 핵을 개발함으로써 국방비를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한미연합 군사력에 상응할 만큼의 재래식 무장력을 유지할 탱크 기동훈련할 기름도 없습니다. 항공기 기름도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최소한 전투력을 유지하려면 120시간 이상 소티를 해야 되는데 출격을 해야 되는데 평균 보면은 12시간밖에 출격을 못 한다 그래요. 이미 전투 능력을 상실해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땐 유일하게 오히려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비대칭 전력으로 재래식 무장력을 유지할 경제적 비용을 아껴가지고 그것을 일반 민간 경제로 투입해서 지금 북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감입니다. 네. 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고 레드라인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설정한 것 자체는 별로 현명하지 못하고 실제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을 이렇게 공식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은 저는 우리 한반도 문제가 다른 문제를 시선을 돌리기 위한 폐감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6.25 전쟁도요. 스탈린이 동구의 사회주의권을 만들기 위해서 미군의 전력을 한반도에 묶어놓기 위해서 전쟁을 도발한 면이 있습니다. 김일성을 지원하고 김일성과 박헌영이 빨리 정전을 하고 싶었는데 정전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1953년도에 5월달인가 사망하고 나니까 드디어 휴전협정이 된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바로 임진왜란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소련은 한반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감으로 쓴 것이고 중국도 국공내전에서 자기들이 만주를 되찾기 위하고 자신들의 인민해방군의 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6.25 전쟁을 이용한 겁니다. 미국도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폐감이 되는 겁니다. 한국이.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요시다 시게로 일본 그때 수상이 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이 내려준 선물이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이 문제가 레드라인이고 뭐고 간에 이 한반도의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핵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로키드 마틴 네이션 군산복합체에 돈을 벌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매개로 중국 러시아를 포위하는 글로벌 MD 체제를 완성시키는 핑계로 이거를 활용하는 것인지 정말 이게 모여서 진짜 다른 것의 수단적 존재로서의 한반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 일본의 글로벌 전략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 폐감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 운명을 지켜낼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